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스쿨 관련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로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 로스쿨 자소서를 전문을 공개해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전체 다 볼 수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취업할 때 서류 합격한 자소서만 한 17개 되고 최종 합격한 건 그 중에 3개 정도 있거든요. 유튜브로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는 콘텐츠를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좀 좋게 해서 ASMR처럼 해볼까. 내일 신한은행 자소서가 마감이고 그 모레는 우리은행 자소서가 마감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자소 쓸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넣어주면 좋은 점,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1번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인생 중 최고의 순간 등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이런 거 왜 줄까? 애들이 이상한 거 쓰니까 이런 거에 맞춰 쓰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소제목은 배려와 타협으로 23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다. 저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구성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법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참 많이 우려먹었지. 학회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공모전을 준비하는데 입상을 위해서는 신선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학회 홈페이지에 올려준 역대 대회의 주제 리스트에 누락된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1년간 준비해온 주제가 바로 작년에 다뤄진 주제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자 모든 회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제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선배를 탓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이때 저는 주제를 바꾸지 말고 분석 수준을 더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다. 모든 자소서에서. 작년 대회에 나왔던 결과물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분석이 훨씬 심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넣어주는 거죠. 저는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줬습니다. 대신 발표 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듣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준 후 다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했던 3명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 23명 전체가 기존의 주제를 유지하자는 쪽에 투표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시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제14회 전국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토리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소서를 스토리식으로 쓰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 소린지 잘 이해를 못하고 구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타당한 근거로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설득하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다수의 입장을 단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려의 리더십으로 신한은행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2번째,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입행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주세요. 자, 소제목, 이론과 실전이 조화된 설득 전문가. 이건 진짜 많이 복붙했어요. 7박 8일 첫 군대 연가. 저는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며 토론대회를 준비했고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일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 은행원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전통적인 은행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리디파인 333 룰과 같이 강한 실행력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려는 신한의 노력은 제가 가진 열정적인 삶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젊은 인재를 빨리 발탁해 은행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려는 신한은행의 혁신적인 문화도 제가 신한은행에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취업 자소서는 정말 복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조금 맞춤형 디테일 정보를 일부러 끼워 넣어줘서 이게 저는 복붙 안 했습니다. 이런 티를 팍팍 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년사 같은 데서 리디파이 333 이런 키워드를 뽑아서 넣어줬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의 도전이 성공하려면 변화의 방향이 고객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정보학을 전공하며 설득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였고 1년 반 동안 스피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전적인 표현 능력을 길렀습니다. 저의 이론과 실전이 조화된 설득 능력은 신한은행의 고객 응대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15년 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신한의 미션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복부 티 안 나게 넣어준 거지. 기업 자소서는 저도 되게 적게 쓴 편인데 한 23개 정도 썼거든요. 24개. 저 막 5, 60개씩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해요. 3.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2가지를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와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저는 그냥 봐봐,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떠먹여 주듯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업 금융직을 위한 2가지 능력. 1. 설득 능력. 2.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 이렇게 2가지를 썼고 1. 지하철에서 시집을 파는 남자. 저는 설득 능력을 기르기 위해 1년 반 동안 스피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스피치가 도움을 됐습니다. 지하철 스피치란 지하철의 낯선 승객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세션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읽던 시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고려하여 스피치의 전략을 짰습니다. 1. 청중. 퇴근길에 지친 승객. 2. 발표 환경. 지하철이 역사회를 이동하는 동안 2-3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메시지여야 하고. 3. 상품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 그 결과 저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위로가 담긴 시를 낭독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친 승객들이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면서도 시집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제 정보를 디테일하게 나열되면서 들어갈 때 이제 줄글이기 때문에 1, 2, 3 이런 넘버링을 붙여주는 거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딱 명확하게 들어와요. 뭐를 하는지. 근데 이거를 숫자 빼고 아마 그냥 나열했으면은 읽는 사람이 정보 처리가 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친구들의 발표에는 무관심하던 승객들이 제가 시를 읽어내려가자 점차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시집을 파는데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봐봐. 이게 스토리죠. 이게 스토리식으로 자소서를 구성해서 쓰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고객의 니즈,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설득 능력으로 신한은행에 온 고객들의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2. 기업의 미래를 보는 남자. 저는 수업을 통해 기업과 경제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경제학을 부전공했고 회계원리, 재무관리를 수강하면서 경제 이슈와 기업의 재무제표, 주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다양한 산업을 이해하고 미래의 산업 흐름을 예측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국내외 기업들의 이슈를 조사하면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제로 정한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OTT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예상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예상대로 국내 OTT 사업자들은 한국형 콘텐츠 제공에 소극적이었고 넷플릭스는 콘텐츠 부족으로 국내에서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잘 나가고 있죠.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을 만족시키겠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뭘 했는지 그걸 디테일하게 역할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랑 내가 쌓아온 경험이랑 조금 그냥 1대1 대응시켜서 연결을 해주는 게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번,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주세요.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는 써야죠, 당연히. 함께 날면 높이 난다. 저는 동료의 실수를 포용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KTV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팀은 예선전에서 강팀인 성균관대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완패. 그러나 다행히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치러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었고 저희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성균관대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균관대 팀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한 팀원이 상대가 강팀이라는 소문에 너무 긴장해 미리 준비한 자료에만 집착한 탓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지 않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적어주는 게 그게 곧 스토리가 된다. 또한
팀원이 지우개를 건네며 바로 제가 대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완곡합법을 사용해 팀원이 주눅에 들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의 단점과 실수를 포용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 베이스로 가는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 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강조해 주는 게 좋고, 근데 물론 자기가 경제학 관련 그런 역량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경제학 경영학 관련 역량들도 써주시면 좋죠. 인턴 막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자소서를 잘 쓰면 서류는 뚫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